내일 아주 중요한 장면이 공개될 것입니다. 조용히 묻혀있던 의혹 하나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합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단순한 뉴스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정보들, 서로 연결되지 않던 단서들,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그 출발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한 사람의 신분 확인. 그가 과연 조직폭력배인가 아닌가?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전 한 통의 연락이 옵니다. 전혁수 기자를 통해 확인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확인된 명단 하나. 성남국제마피아파 총 166명의 명단. 그 속에 포함된 이름.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수사 기록에 존재하는 정보였습니다. 2018년 당시에도 그 이름은 명단에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전직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큰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정치와 연결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 성남시 수정구 청년위원장, 대선 캠프 활동, 그리고 선거 이후의 정치 행보까지. 이 연결고리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와 조직, 그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장면입니다. 수사 없었습니다. 기소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왜였을까요?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빈칸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뉴스타파 보도 이전에 이미 하나의 그림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주장. 그리고 그 그림은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이름, 윤명균.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 그리고 그의 주장. 나는 대선에 이용되기 싫었다. 태국에서 송환되는 과정에서 대선 전 귀국을 거부했다는 이야기. 이건 단순한 주장으로 남아있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검찰 수사보고서가 확보됩니다. 이건 상황을 바꾸는 요소입니다. 말이 아니라 문서가 등장하는 순간 의혹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 김영진으로부터 온 편지. 더 정리되고 더 구체적인 내용. 이제 퍼즐은 점점 빠르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이 의혹이 공식적으로 조사될 것인가? 여기서 시선은 법무부로 향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의혹이라면 감찰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대검의 움직임이 느리다는 이야기. 이미 내부에서도 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직무유기라는 무거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더 깊은 의심이 등장합니다. 조직적인 방어. 걸고 넘어갈 놈이 많다. 이 한 문장은 모든 것을 설명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모든 것이 드러난다면 그 결과는 단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 조직 전체의 민낯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속도를 늦추는 움직임, 조심스러운 태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긴장.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법무부 역시 쉽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검사가 검사를 조사하는 구조,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과거 사례들도 이 구조의 위험성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내부 압박, 보이지 않는 경고, 조직 논리의 작동.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진실은 종종 늦게 도착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남깁니다. 어떻게 버텨냈는가? 이 질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등장하는 키워드, 검찰개혁, 과거 특수부 수사, 짜맞추기, 별건 수사, 과잉 구속영장. 이 모든 것은 낯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과 주변 인물까지 확장된 수사, 그리고 결국 비극으로 이어진 결말. 그 기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구조는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흔적이 다시 보입니다. 이재명 관련 수사에서도 유사한 정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한 명의 검사의 독단적 행동일까요? 아니면 조직적 흐름일까요? 보고 체계, 지휘 구조,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하나의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조직적 개입.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윗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닙니다. 국정조사, 특검,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표면에 드러난 사건을 넘어 그 이면의 구조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무겁고 더 깊어집니다. 하나의 사건이 여러 시점에서 반복될 때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패턴을 의심하게 됩니다. 2017년 말 하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당시 수사 환경 속에서 벌어진 일. 이준석이라는 인물, 해외 도박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 이재명을 불어라. 이건 단순한 진술 요구가 아닙니다. 특정 방향을 향한 압박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김영진이 송환되기 전 이미 비슷한 흐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사건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을 가능성. 이 가능성은 하나의 가설로 확장됩니다. 이재명 제거라는 목표. 물론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단서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우리는 질문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더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조직,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여러 인물이 연결된 구조적 움직임. 성남국제마피아파, 정치권 인사, 검찰 수사 라인, 그리고 서로 얽힌 관계도.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시간을 넘어 이어집니다. 과거의 수사, 현재의 의혹, 그리고 미래의 결과까지. 이 연결 속에서 가장 두려운 가능성은 바로 은폐입니다. 조직적 이해관계가 형성되면 진실은 종종 뒤로 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순간 모두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행동, 지연, 침묵, 그리고 회피, 대검의 느린 대응, 법무부의 조심스러운 태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됩니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검사가 검사를 조사하는 구조. 이 구조는 애초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견제의 어려움, 조직 논리의 개입,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압박. 과거 채널어 사건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수사를 막기 위한 내부 압박, 그리고 조직의 보호 본능.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해집니다. 이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조직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시스템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시민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정치 논쟁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왜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버텨냈다는 사실은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반복된다면 다음에는 누가 대상이 될까요?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개인의 승패가 아닙니다.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제 흐름은 마지막으로 향합니다.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벌어질지,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단서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의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한 사람의 신분, 하나의 명단, 그리고 하나의 사건. 하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그 단순한 출발점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보이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입니다. 정치, 검찰, 조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이 모든 것이 겹쳐지며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는 점점 확장되었고 개인을 넘어 가족으로, 주변으로, 관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기억은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를 이해하는 기준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수사 정황들, 그 패턴이 낯설지 않은 이유입니다. 동시다발적인 수사, 여러 지검의 동시 개입, 보고와 지휘의 흔적들. 이건 단순한 개인 판단이 아니라 조직적 움직임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윗선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아직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단서들이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국정조사, 특검 수사, 그리고 공개된 검증. 이 과정을 통해서만 진실은 비로소 확정된 형태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진실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은폐를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권력은 항상 스스로를 보호하려 한다는 것. 그래서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감시해야 합니다. 그 감시가 사라지는 순간 권력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 그 자체가 하나의 경고입니다. 진실은 항상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늦게 오고 때로는 막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끝까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과정을 버텨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미래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권력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나라,
아니면 진실이 끝까지 드러나는 나라. 이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